여러분, 장 보러 가시면 설탕이나 밀가루 꼭 사시죠? 근데 그 가격표 그냥 쓱 보고 지나치시진 않았나요? 사실 그 숫자 뒤에 우리 지갑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흔드는 꽤 큰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설탕과 밀가루는 죄가 없다. 어떠세요? 좀 도발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 맨날 건강의 적이다. 물가 올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받던 얘들인데 만약에 말이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설탕이랑 밀가루가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면 과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격을 쥐고 흔드는 그 진짜 문제는 대체 뭘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이 두 친구가 왜 항상 공공의적 취급을 받는지 그 억울한 누명의 현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부터 저녁에 먹는 간식까지 설탕, 밀가루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해서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뭐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평범함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그 더 큰 그림의 실체가 뭔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매일 마주치지만 이상하게도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가격의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부분이에요. 뉴스 보면 맨날 국제 원당 가격 하락, 밀가격 안정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왜 마트에 있는 설탕, 밀가루 가격은 요지부동일까요?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바로 이 그림이 그 현상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네요. 경제학에서는 좀 어렵게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땐 제품 가격은 무슨 로켓처럼 슝 하고 솟구치죠. 그런데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땐 깃털처럼 살랑 아주 천천히 떨어지거나 아니 아예 안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할 말은 있습니다. 아, 예전에 비싸게 사던 재고가 있어서요. 환율이 올라서요. 인건비, 물류비도 무시 못하죠.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참 신기하죠? 왜 그 결과는 항상, 언제나 우리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걸로 끝날까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설탕, 밀가루 시장을 보면요. 단 3개의 회사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소수가 모든 걸 쥐고 있는 이 과점 구조가 문제의 핵심인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을 바로 과점이라고 해요. 몇 안 되는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꽉 쥐고 있으니까 어때요? 실질적인 경쟁이 거의 사라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경쟁이 없는데 기업들이 굳이 우리 소비자 좋으라고 가격을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은밀한 눈치 게임의 법칙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점 시장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기업들이 굳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가격 올립시다. 이렇게 작당 모의, 즉 담합을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회사가 슬쩍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회사들도 아, 지금이구나 하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슬그머니 따라 올리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눈치 게임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 같은 규제기관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보기엔 이건 너무나 정교하게 짜인 판 같은데 막상 니네 담합했지 하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면 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꼬리가 안 잡히니까요. 결국 어때요? 의심은 계속되고 우리 소비자들의 불신만 점점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지갑 사정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경쟁 없이도 장사가 잘 되는데 기업들이 굳이 돈 들여가면서 더 건강한 제품, 그러니까 설탕을 줄인 제품 같은 걸 개발하려고 할까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불투명한 가격 구조가 돌고 돌아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설탕세인데요. 영국은 좀 달랐어요. 우리처럼 소비자한테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설탕 잔뜩 넣은 음료를 만드는 기업에 직접 세금을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제품의 설탕 함량을 평균 30% 가까이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탓하는 대신 기업의 행동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정말 똑똑한 정책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답답하고 견고한 가격의 벽,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성을 강화하고, 둘째, 경쟁을 촉진하고, 셋째, 모든 정책을 우리 건강과 연결시키는 것.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선 투명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정부 같은 곳에서 가격을 계속 감시해야겠죠. 그리고 기업들한테 원재료 가격이 내렸을 때 최종 가격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립적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요즘 물가 이렇습니다 하고 분석 보고서를 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쟁 촉진. 사실 담합한 기업들 붙잡아서 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아예 담합할 마음이 안 생기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몇 나라에서만 원료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늘리고 작은 설탕, 밀가루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정부가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는 걸 막아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운동장에 선수가 많아져야 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정책을 연결하는 건데요.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당식품 인증제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트에서 막 뒤에 있는 깨알 같은 성분표 일일이 안 들여다봐도 이 마크가 있으니까 이건 덜 단 제품이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소비자한테는 정말 편하고 좋은 제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구조적인 문제와 여러 해결책들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진짜 문제는 설탕이나 밀가루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바로 가격이 만들어지는 이 불투명한 구조였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구조를 너무 오랫동안 어쩔 수 없지 하고 외면해온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내일 당장 마트에 가신다면 여러분은 그저 익숙하게 붙어있는 가격표, 그 너머에서 무엇을 보게 되실까요? 한번 이 질문을 품고 장바구니를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소비라는 행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건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